자, 이렇게 한번 탭을 하면 아래로 메뉴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 탭을 하면 위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주먹을 두 번 쥐면 시스템 등의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두 번 이렇게 탭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이번 워치OS 8 손쉬운 사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제가 이미 iOS 15와 iPadOS 15 업데이트 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워치OS 8을 애플워치에 적용을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워치OS 8을 적용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맥OS 몬터레이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화면이 바로 이런 워치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워치페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 워치페이스인데요. 이번에 사진 워치페이스에 인물 사진 모드, 배경 흐림 효과가 적용되는 인물 사진 모드 워치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인물 사진을 설정했을 때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드인데요. 제가 설정을 하려고 쭉 찾아봤는데 아직 이 워치페이스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치페이스는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애플워치 사진에 이런 추억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억에 있는 사진들을 그리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사진을 좀 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누르게 되면 여기 공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하고 메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를 바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로 한번 공유를 해보면 연락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워치OS 8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면 애플워치에서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송하고 쉽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번 워치OS 8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기 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워치OS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이용해서 쉽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지우고 싶을 때도 쉽게 이동을 해서 지울 수가 있죠. 스크리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리블을 통해서 쉽게 메시지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음악 앱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악 앱의 디자인이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앨범이나 음악 등을 쉽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쉽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음악이나 앨범을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손쉬운 사용입니다. 이번 손쉬운 사용에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켜둔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키고 끄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손 제스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 제스처를 켜놨는데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기, 그리고 손가락을 두 번 펴고 오므리기, 그리고 주먹 쥐기, 그리고 주먹 두 번 쥐기를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스처를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유저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디지털 크라운이나 세로 가로, 자동 스크롤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앱 보기 기능 등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뒤로 탭 그리고 동작 메뉴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운동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쥐고, 자, 운동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실내 걷기를 하겠다. 네, 그리고 자유 목표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자유 목표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스처만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멈추고 싶은 경우에 운동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손쉬운 사용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나 디지털 크라운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한 손 동작만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애플워치가 지금 심호흡이 필요해요 라고 알림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명상이 필요할 때도 심호흡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심호흡 앱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음 챙기기 앱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제는 두 가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성찰과 심호흡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실행 시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면서 성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찰이 끝나게 되면 마음 챙기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심박수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심호흡 앱도 애니메이션이 달라졌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심호흡 앱도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중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이런 성찰 앱 등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기능에서 사용하길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양한 앱들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좀 더 많은 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애플워치 앱을 만들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앱에서 이러한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는 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애플워치에 새로운 운동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필라테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태극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목표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목표가 있는 경우 선택을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애플워치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아이폰 앱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에는 제가 iOS 15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애플워치의 수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수면 중에 호흡량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강 앱에서는 보행 안정성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행 안정성도 아이폰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iOS와 아이패드 OS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집중 모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집중 모드를 애플워치에서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바로 끌 수도 있습니다. 이 방해금지 모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해금지 모드 외에 게임 집중 모드, 수면, 피트니스 등 본인이 설정한 집중 모드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오늘 저녁까지 또는 현재 이 장소를 떠날 때까지 등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또는 맥에서 설정을 했을 때 애플워치에서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애플워치에서 바로 이렇게 헤드폰 레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의 소리를 꺼놨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이렇게 레벨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어태그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에어태그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에 물품 찾기 앱이 추가가 되었고요. 물품 찾기 앱을 선택을 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태그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운드 재생 기능 등을 통해서 물품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연락처를 봤을 때 이렇게 통화, 문자 등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자, 이 편집 메뉴도 좀 더 쉽게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번 워치OS 8은 애플워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중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타이머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타이머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워치OS 8을 통해서 애플워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워치OS 8 리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맥OS 몬터레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